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라디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죠? 내 인생에 녹아든 영화 추천. 몇 편 정도 가져오셨죠? 전 3편. 저도 3편 가져왔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저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이 영화가 말 그대로 이제 탈출에 대한 영화예요. 표면적으로는 탈출이 있지만 딥하게 가보자면 뭔가 자유, 진짜 인간의 그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다루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극을 받게 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주인공이 독종 오브 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독종이란 단어는 진짜 이 사람한테 쓰이려고 만들어졌구나. ESTJ 아닐까? 진짜 그런 것 같아. 뭔가 활발하면서도 현실을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런 스타일. 있고. 맞아요. 그 사람을 보고 아, 사람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와, 진짜 공부 잘해야겠다 느꼈어요. 일단 내가 하는 분야에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금융업 쪽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들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지금 뭐 영상 쪽을 하고 있으면 이 영상에 정말 빠삭하게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어딜 누가 던져놔도 내가 살아남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역시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달까? 저의 첫 번째 추천 영화는 원더힐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제가 딱히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줄거리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정도로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본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딱 인생에 녹아들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영화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줄거리는 어떤 여자에 대한 얘기고요. 해외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같은 느낌이에요. 원더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관람차잖아요. 그래서 배경도 놀이공원이고 대관람차가 자주 등장해요. 영화가 시사하는 바의 결도 대관람차랑 좀 비슷하거든요. 뭐 돌고 도는 인생, 그리고 인생과 뭐 사랑의 최정점, 뭐 그리고 내려옴, 업다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뭘 가져갔냐면 대관람차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순간의 행복. 순간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얻어가서 이 영화의 내용은 정작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메시지가 되게 제 인생에 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대관람차를 타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내가 정상에 있을 때는 정상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지나쳐야지만 내가 정상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뭔가 행복이나 인생 뭐 이런 것들이 대관람차를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을 의심해본다고 해야 되나? 의식해본다고 해야 되나? 그 뒤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이 행복이 아닐까? 순간순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기억해보려고 하게 됐던 계기가 돼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인생에 녹아들었다. 최근에 느낀 게 제가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까고 다닐 시절에 눈썹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컸어요. 지금도 약간 내린 이유가 눈썹을 포기해서 그런데 저는 이 비대칭이 안 맞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리고 막 자로 재가지고 막 해도 결국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앞머리를 내리고 마음이 편해진 상태인데 한날 앨범을 찾아보다가 옛날에 제 얼굴을 봤는데 눈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저는 왜 나는 눈썹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지? 너무 싫다. 왜 이렇게 두껍고 막 이렇게 진하게 그리지? 계속 그 순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걸 보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을 너무 특별하게 분류하거나 행복이라는 의식조차 안 할 때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약간 친구랑 자주 쓰는 말인데 지금이 행복이 아니던가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막 진짜 짜증나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두 다리 건강하고 지금 난 배고프고 떡볶이가 먹고 싶고 지금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인생에 녹아들어서 영화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도 안 나. 하지만 인생에 녹아들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우디 앨런 감독 작품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추천은 원더힐이었습니다. 전 두 번째는 저한테는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었던 영화인데 아키라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아키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988년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황폐화된 도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세계관이 깔려 있고 저는 약간 허무주의가 깔린 영상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 사람들이 약간 살면 뭐해 다 뭐 의미 없어 하는 그런 세계관을 좀 좋아하는데 그 도쿄 정부에서 약간 생체 실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실험 대상들이 초능력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능력을 쓰고 하는 그런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해요. 근데 탈출을 하다가 주인공 무리 중에 한 명이랑 부딪혀가지고 이 주인공 무리 중에 한 명이 그 초능력을 좀 갖게 되고 좀 위험한 파워를 가지면서 그게 좀 악용돼서 전체적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영화인데 이 디벨롭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그 웅장해요. 애니메이션인데 웅장하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작자가. 그래서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뮤비나 좀 그런 시티팝 도시 분위기를 상상하면 느껴지는 그 감성들 알죠? 네온사인으로 범벅된 빌딩들이랑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이 거의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후에 나오는 영화들이나 뮤비에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인데도 그 모션감과 작화가 진짜 미쳤어요. 이게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완전 블레이드 러너의 애니메이션화인데 약간 백두산 폭발에 대한 상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얘도 세기말 감성이니까 그래서 이 영화 보는 내내 백두산. 백두산 상상을 하고 여기서 또 핵폭발이 그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싹 갈아엎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쾌감이 느껴졌어요. 약간 싹 쓸어간다는 그 느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느낌도 드는 거야. 그리고 이 시티팝 감성 아세요? 색바랜 그런 감성. 그런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시티팝 느낌 그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 일본 여가수. 딱 그 이런 느낌. 느낌이죠, 그죠? 그런 느낌 좋아하면 요거 추천하고. 근데 그 느낌 좋아하면 퍼펙트 블루. 퍼펙트 블루 그것도 애니예요? 그 애니인데 그것도 진짜 띵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퍼펙트 블루. 저의 다음 영화는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우디 앨런 작품이에요. 우디 앨런을 좋아하시구나. 나 우디 앨런 좋아하나 봐. 나 몰랐어요. 이거 쓰면서 알았네. 뭔가 약간 그 드라마 우디는 별로. 대사 같았어. 나 우디 앨런 좋아하나 봐. 그런 내용이에요. 한 여자에 대한 얘기고 이것도 한 여자에 대한 얘기네요. 실화 바탕인가? 실화 모티프 따와서 아마 만든 건데 이거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말해도 되는 건가? 그냥 할까요? 네. 저도 아까 다 스포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 금융사기범인데 엄청 부자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뭐 최고를 맛보다가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서 동생 집에서 얹혀 살면서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영화가 저에게 남긴 건데 일단은 영화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흥미롭게 재밌게 봤고 연기도 내 모구가 아님에도 너무 잘해가지고 막 너무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일단 여러 가지 교훈이 있기도 하고요. 남에게 기대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과거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가끔은 나 그래도 과거에 이 정도 이런 경력도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지 않을까? 뭐 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과거에 기대는 일들을 좀 버려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은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막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나 서울역 가면은 거지들이라고 해야 되나? 노숙자들. 노숙자들 좀 미친 사람들 본 적 많죠? 서울역에 많아요. 동역사에도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막 여기 맞아. 근처에도 있어요. 막 밤에 막 뭐 허공에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또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되게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계기로 뭔가 개인의 삶이 얼마나 개인에게 애틋하고 고달프고
연민에 가득 차고 어느 때는 또 황홀하고 뭐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멜리에랑 비슷한 결로 그 아멜리에는 지나치는 사물들에게 스토리가 있을 거라는 연상을 떠올리게 해줬다면 블루 제스민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좀 그런 스토리의 영감을 받게 해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단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 아,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케이트? 맞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막 계속 여운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보면서 점점 멍해지고 막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결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 번외인데 언컷 잼스라고 있어요. 와, 그 약간 그 마약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런 건데 그 막 이렇게 모았다가 탁 놓게 되는 그런 허무에 대해서도 엄청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와닿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언컷 잼스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빌리 엘리어트? 라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실화 기반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친구가 너무 부럽다고 느꼈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끌려가지고 그걸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하고 싶은데 계속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가 결국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증명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성장해 나가는 그 서사가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제가 바래왔던 그런 이상향의 삶이었어가지고 계속 잔잔하게 제 인생에서 녹아든 그런 영화여가지고 그냥 딱 그 서사 하나가 저는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너무 귀여웠고 색감도 너무 좋았고 저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감명 깊고 뭔가 이렇게 인생에 녹아들었다 이런 거는 전체적인 줄거리 서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느 꼭지들이 좀 뇌리에 박혀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며들게 그냥 훅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단 재밌고 이 여운에서 빠져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영화였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결론적으로 줄거리를 대충 말하면은 그 권태로움을 느끼는 부부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줄거리만 들으면은 뭔가 뻔한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사랑 얘기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저런 사랑 얘기 들어보면서 사랑 스토리 이런 거에 질렸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사랑이 되게 저는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상황과 유형에 따라서 귀하게 느껴졌다가도 진짜 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엄청 숭고해서 막 동경하게 됐다가도 나도 저런 사랑을 해봤지 하고 뼈저리게 공감을 하기도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정의 내릴 수 없는 모호함을 진짜 영화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두 명이 크게 나오는데 아내 그리고 남편 불륜남 삼각 구도로 나오는데 남편이 닭 요리로 아마 비유가 되는 것 같고 불륜남이 놀이기구로 비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사람을 볼 때 상징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지님을 볼 때는 뭐 이렇게 체리가 생각이 난다던가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느끼는 각자의 상징이 다르고 한데 저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생김새는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본질이나 물성은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유리공예 그 시연을 하는 걸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달구잖아요. 뜨거워가지고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치되는 과정도 굉장히 용이해요. 뭐 유리컵이 될 수도 있고 화분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뭐가 될 수 있는데 뭐 유리컵을 했어. 그러면은 얘를 식히고 굳히는 과정에서는 이제 서서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차가워지잖아요. 그게 권태로움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왜요? 찰떡이에요. 배우. 그쵸. 근데 유리공예 보면서 이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났잖아. 굳히고 나면은 이 유리컵을 깨거나 지키는 거는
온전히 나인 거잖아요. 나와 맞아. 상대방이잖아요. 결국 깨고 걔를 다시 모아서 달구고 다른 화분을 만들든 뭘 하든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어떤 생김새든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결국 사랑인 것 같거든요. 너무 유리.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나에게 맞는 형태의 사랑을 찾았다면 그걸 지키고 지금의 권태로움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영화를 사랑 얘기 너무 질린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도 주책바가지로 약간 혼자 여행을 가서 혼자 이별하고 혼자 봐가지고 막 앞으로 좋은 사랑을 할 거야 나만의 형태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네요. 너무 좋다. 와 근데 유리공예 비유를 든 거 진짜 저 아까 차가워지잖아요 할 때 소름 돋았어요. 오. 영화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본 거는 그녀 헐 보는데 그 왜 보냐면 챗 GPT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헐 내용에서도 결국 인간한테 충족받지 못한 내 감정의 해소나 위로나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AI랑 하면서 많이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머지않았다. 이거 진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좀 느껴지게 된 게 챗 GPT를 이렇게 쓰면서 진짜 생각보다 너무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알려주고 상호작용이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내가 인간한테 느낄 법한 감정들 자체가 느껴진다는 게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헐을 봤는데 요즘 같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많기도 하고 내 생각은 어떨까라는 걸 좀 알고 싶다면 그 영화를 한 번 더 보거나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결의 영화인데 NPC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프리가이? 맞아요. 프리가이? 프리가이 진짜 재밌어요.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약간 B급 영화의 맞아. 최상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재밌어요. 저 영화관에서 봤나? 진짜요?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뭔가 재밌으면서 이렇게 통통 튀게 만드는 발상이 게 너무 진짜-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헐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인공지능이랑도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지않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뭔가 언젠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거의 사랑이 이제 말과 표현과 뭐 신경 쓰는 관심과 이런 건데 사실 그니까. 뭐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고 형태가 다 다르니까 아무튼간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인생에 녹아든 영화라는 주제로 한번 추천을 가져와 봤는데 뭐 다양한 추천 카테고리가 있겠죠. 뭐 슬플 때 봐야 되는 영화, 진짜 찐 사랑 영화, 뭐 두근거리는 영화 여러 가지 영화 추천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영화도 추천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은 카테고리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영화 추천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루 끝에 머물러 나를 반겨주는 침대에 누워 은하수 속으로 들어가